in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파라볼릭이 지금 보시면 우리가 예측했던 게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는 9,600달러에서 9,980달러 그 언저리까지 비트 도미넌스가 상승을 한다면 결국에는 60을 찍는 건데, 지금 현재 상황이 9,700달러에서 저항을 맞고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슬금슬금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향후 며칠간 도미넌스가 슬금슬금 내려오면서 55나 56 정도까지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덧붙여서 이제 제가 차트를 미리 한번 그려봤는데 어떤 식으로 방향이 전개될 것 같으냐에 관해서 한번 예측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26일에서 27일 언저리까지 지금 보시면 삼각수렴 패턴으로 이 패턴이 완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조심스럽게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상황이 9,700달러에서 강한 저항을 맞고 지금 현재 힘을 잃고 삼각수렴 패턴을 현재 그리고 있는데, 이 지금 보면은 5에서 7일간 이렇게 지금 삼각수렴 패턴을 계속해서 그려 나갈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횡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삼각수렴 패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삼각수렴 패턴이라고 칭할게요. 그래서 이 구간 동안 알트코인 반등이 예상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전반적으로 거세게 알트코인 장이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는 슬금슬금 약간의 반등 장세가 있는 거는 아마 다들 이유는 아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이유는 아마 아시겠지만 21일에서 22일 넘어가는 시간 있죠. 그 1시인가 2시, 3시 이 언저리에서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오피셜한 뉴스를 발표를 하기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눈치 보는 개인들도 많고, 사실은 기관 투자가들도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기에는 좀 약간 그렇지 않나.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미 그들은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나온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이미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있었던 알트코인이 대폭락했을 때 그들은 많은 양을 아마 주웠지 않을까. 개인들이 손절매하거나 패닉셀하는 거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늘 밤 이제 이 시간을 넘어가면서 오늘 밤 21일부터 26일이나 27일까지 알트코인이 쭉 상승을 할 거다. 그래서 이제 날짜로 따지면 이게 한 5일에서 한 6일 정도 되죠. 6, 7일 되죠. 근데 제가 보는 구간이 27일일 수도 있는데, 보시면 28일에서 29일이 또 G20 정상회담이 또 껴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숨고르기를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사이를 남겨두고 27일까지가 될지 26일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알트코인이 너무나도 까져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이 차트 패턴을 그리는 전체적인 암호화폐 장세를 그리는 그림자 금융 세력들도 어느 정도의 좀 전체적인 그림의 밸런스를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이 구간을 지나면 다음에 이번 달에 마지막 남은 거는 G20 정상회담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자, 에이다가 제 눈에 띄게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에이다는 110원 밑에는 저는 무조건 계속해서 사서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에이다를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고, 차트적 관점으로도 괜찮다고 판단했고, 자, 자금 세탁 방지 은행 수준을 요구한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수백 곳이 퇴출 위기다라고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6월 21일 오후 5시 23분에 나온 거예요. 네. 왜 하필 또 이게 지금 나왔을까? 이 뉴스를 보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과연 이 뉴스 하나만 보면, 야, 이거 끝장났다, 암호화폐 망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예, 이 뉴스를 만든 사람들의 의도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뉴스를 보고 누가 좋게 생각을 하겠어요? 오늘 밤에 폭락할 거라는 예측을 누구나가 다 하겠지.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현금화하시면 되고, 저같이 그냥 홀딩하는 전략이 낫다, 아니면 추매하는 그게 낫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그냥 전투적 자세로 그냥 임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국내에서도 내용이 반영이 법정화 될 듯하고 시스템이 갖추려면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빗썸 등 빅버 외에는 규제 사정권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해먹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빗썸 등 빅버라고 여기 거래소가 나와 있죠. 어딘지 아마 아시죠? 빗썸, 코빗, 코인원, 그리고 업비트. 이 외에는 저는 좀 약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비추천하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소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보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위기감을 느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집단 행동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얘기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밤에 어떤 일이 있을지에 관해서 넌지시 우리도 한번 알 수 있거든요. 암호화폐 거래소들로 구성된 한국 블록체인 협회 이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FATF에 권고안이 과도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FATF 측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 나오죠. 그리고 전하진 블록체인 협회 자율규제위원장 G20 정상회의에서 메시지를 준다면 그에 맞게 전 세계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를 만드는 작업을 할 것이라며 한국이 암호화폐 시장의 중심에 서 있었는데 정부가 시장을 방치하다 보니 잘 안 풀렸다. 뭐 이런 얘기 엇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거래소들도 만반의 준비나 만반의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이미 대비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뭐 커다란 그런 건 없게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만약에 오늘 새벽, 그러니까 내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기점까지 암호화폐가 엄청나게 폭등을 한다면 저는 분명히 이제 악재가 분명히 터질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내일 새벽에. 근데 지금 보면은 암호화폐 장세가 그렇게 많이 폭등 정도는 아니야. 이거는 사실 뭐 1%, 2%? 이거는 사실 그냥 숨 고르기도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장세로 만약에 이따 저녁까지 넘어가서 이 시간이 내일 새벽 3시 언저리까지 만약에 슬금슬금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그냥 마음을 놔도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미 어느 정도 끝났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불확실한 어떤 그런 것들이. 기관 투자가들은 이미 알고 있겠죠. 세력이란 그런 사람들은. 자, 그리고 GNT가 제 눈에 띄어가지고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109원 언저리였어요. 그래서 110원 밑에는 무조건 매수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으로 봐도 나쁘지 않고 110원 밑이라면 단타용으로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GNT 골렘이라고 하죠, 일명. 그래서 이런 지금 보시면은 데칼코마니로 만약에 갔을 때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130원, 뭐 140원 언저리까지도 분명히 수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린 거고, 골드하고 실버 가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388달러, 그리고 실버 가격은 15달러 33센트.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눈으로 익혀두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암호화폐 장세랑 해서 그런 의미지 다른 의도는 없고, 자, KB금융에서 블록체인 금융사업 눈독, 그리고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테스트를 완료했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와요. 근데 아톰 릭스 랩에서 예전에 이제 아마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디지털화된 유무형 실물 자산을 보관 거래하는 본 사업화 초일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까사코리아, 아톰 릭스랩, 코인플러그 등 블록체인 업체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이들이 준비하는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지금 토크나이즈, 모든 어떤 유형의 자산을, 물리적인 자산을 토크나시키는 그런 거에 관해서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정부에서 수수방관할까요? 한국 정부에서 그냥 이거에 관해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이들이 못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겉에서 보여지는 모습하고 뒤에서 하는 거랑 틀리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국 정부도 물론 마찬가지로. 자, 여기 보시면 특히 KB금융은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 등 전통 금융기관에서 주목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때문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디지털화된 유무형 자산을 보관 및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 확보와 서비스 개발을 통해 블록체인 금융사업에서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촉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딱 보시면은 되게 재밌는데, KB국민은행은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개발을 협력 중이다. 까사코리아는 하이퍼레처 패브릭을 기반으로 부동산 관련 자산 유동화 증권을 디지털화한 뒤 이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발행, 유통하는 서비스를 기획 중이다. 그래서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개설을 위한 거래소 허가 규정에 대한 예외 인정, 증권 거래 중개를 위한 투자 중개업 인가에 대한 예외 인정이다. 국제 특례를 신청했다라고 여기 나와요. 아직까지 그래서 구체적이 나오진 않았는데 토큰화된 어떤 그 경제 시스템에 관해서 구현하는 거에 관해서 국민은행이
서둘러서 지금 치고 나가는 어떤 입장이다라고 저는 제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번 영상은 상당히 짧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도미넌스랑 같이 지금 우리 알트코인 장세랑 같이 이렇게 계산해서 한번 맞춰보시면 제 말이 100% 맞는다고는 보장 못해요.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추세는 대략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코인이 너무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비트코인이 당장 조금 조정 후에 만불 간다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러기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도미넌스가 너무 많이 하락을 했어. 결국에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살려줘야 된다. 그리고 만불을 만약에 찍었다면, 이번에 강하게 만불을 찍었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결국에는 버블이 갑자기 급하게 차가지고 엄청난 폭락 장세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실제로 말하는 7,000불 때까지 진짜 급락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분명히 지금 핸들링하든 시장을 조절하는 암호자산 전체 시총을 총괄하는 어떤 그 그림자 금융 세력에 누군가 있겠죠.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래서 그냥 급브레이크를 밟고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계속해서 행하는 게 아닐까. 엑셀과 급브레이크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완급을 조절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코인에 관한 거는 이제 시장 장세가, 이제 알트 장세가 실제로 진짜 돌아가기 시작하면 제가 말씀드릴 건데, 오늘 밤부터 한번 보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거는 분명히 홍콩이 돌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1, 2%가 아니라.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시고, 오늘 밤도 오늘 밤은 만약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샌다면 조금 다른 의미로 이제 폭락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폭등을 기다리기 위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샌다, 이런 의미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찰리 브랑이었고요. 오늘 저녁도 즐거운 시간들 되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광고 시청 한 편씩 부탁드립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해요.